자, 우리가 서머다이내믹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두 가지를 먼저 했죠. 그래서 아이소서멀,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한 프로세스하고, 그러니까 일정한 온도에서 팽창을 하든지 수축을 하든지, 그 다음에 이제 볼륨이 일정한 경우,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가지만 더 해보고요. 세 번째는 아이소베릭 프로세스라고, 그 압력이 일정한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여전히 연력학 제1법칙은 만족을 하겠고요. 인터널 에너지의 변화는 밖에서 가한 열과 이 시스템이 한 일의 차이로 주어지고, 이상기체의 경우는 역시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만족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은 얘가 팽창을 하니까, 팽창 또는 수축을 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근데 압력이 일정하니까 얘는 그냥 볼륨의 차이로 V1에서 V2로 바뀌었다고 하면 얘가 한 일은 P 델타 V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볼륨이 증가하면은 일을 한 거고 감소하면 마이너스 네거티브 일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델타 Q는 압력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스페시픽 히트를 P로 써주고요. 이거 지난 시간인가 하긴 했었지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연력학 제1법칙을 적용을 하면 에너지는 또 그 델타 E는 C, 이게 일을 안 하니까, 아니 일을 안 한 볼륨이 일정한 경우에 얘가 바로 CV의 델타 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열과 일이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열을 투입한 것이 에너지 변화로만 쓰이니까 일을 안 하고.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고, 델타 Q는 CP의 델타 T 이렇게 되고, 빼기 P의 델타 V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역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적용을 하면 이 값이 N은 그대로니까 NK의 델타 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온도의 변화로 이렇게 주어지겠죠. 자, 그래서 전부 델타 T로 바뀌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CV는 CP-NK 혹은 CP는 CV 플러스 NK, 우리가 저번 시간 했었던 건데, 자, CV가 2분의 3 NK니까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2분의 5 NK다. 자, 그래서 압력을 일정하게 하고 열을 가하면은, 온도를 올리려면 열을 더 많이 가해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프로세스가 남았는데, 아디아바틱 프로세스. 자, 이 경우는 외부에서 열을 가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니까 열의 출입이 없는 경우고 완전히 아이솔레이트 돼 있는 경우고요. 이거는 미케니컬 프로세스하고 동일해요. 뭐 입자수는 많이 관여할 수 있지만 이거 미케니컬 프로세스하고 일종의 미케니컬 프로세스예요. 열의 출입이 없는 경우는. 에너지하고 미케니컬 워크 간의 관계니까.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을 쓰면 델타 E는 원래 델타 Q 마이너스 델타 W인데 얘가 없죠. 자, 그리고 이게 사실은 어떤 픽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 이제 공기 분자들이 있어요. 이쪽도 있을 수 있고. 얘가 진짜로 아디아베틱 프로세스면은 얘가 이제 팽창을 하잖아요. 팽창을 하면서 이쪽의 압력이 낮아지고 이쪽이 높아지죠. 자, 그러면은 다시 어느 순간 얘가 반대로 이게 하모닉 오실레이터하고 동일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게 이 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거 아디아베틱 프로세스의 경우에 이런 방정식을 만족을 한다는 거를 우리가 보일 건데요. 감마가 컨스탄트. 그 아이소서멀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이 두 개를 P에다 V를 곱한 게 일정하죠. 온도가 일정하죠. 자, 이 경우 온도가 일정하지 않고요. 얘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감마는 여기서 뭐냐면은 CP를 C분의 V로 나눈 거고요. 이게 아이디얼 가스의 경우에는 하나는 2분의 3이었고 하나는 2분의 5 NK였으니까 아이디얼 가스. 자,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보일 건데 보이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연력학 제1법칙에서 자, 이게 우리가 이걸 다시 쓰면 이제 아주 작은 그러니까 디퍼런셜 체인지를 생각을 하면 좌변은 d이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dw인데 마이너스 p에 dv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얘는 또 뭐랑 같으냐면은 d는 일을 안 하는 경우에 에너지의 증가니까 열의 그 CV의 dt하고 동일하고요. 자, 이걸 우리가 1번식이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상기체니까 이상기체 1번식은 이상기체가 아니라도 만족을 하는 거고 이상기체니까 NKT가 PV잖아요. 자, 여기 넘버는 변화가 없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베리에이션을 그러니까 이거의 차이 디퍼런셜을 생각을 하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되니까 얘는 P dV 더하기 V의 dP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2번식이라고 하죠. 자, 그럼 1번하고 2번을 우리가 합치면은 일단은 얘는 또 어떻게 되냐면 1번식에서 dt가 마이너스 CV분의 PdV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CV분의 NK의 PdV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준비가 다 됐는데 요 2번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 PdV가 우변에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걸 좌변에 있는 이거를 이쪽으로 넘겨갖고 한 번에 모으면 1 더하기 CV분의 NK T NK가 이게 아니라 NK죠. 이렇게 쓰고 dV 더하기 VdP는 0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이건 다른 게 아니라 그 CV 더하기 NK분의 CV고요. 왜 NK를 자꾸 이렇게 쓰지? 자, 이건 다른 게 아니라 CP죠. 위에 건 CP고 CV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값은 물론 이제 3분의 5인데 이걸 감마라고 씁시다. 감마. 자, 그러면 자,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P의 감마의 dV 더하기 VdP는 0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를 살짝
뭘로 나눠주냐? 양변을, 그러니까 요거를 PV분의 1을 양변에 곱해요. 자, 그러면 감마의 V분의 dv 더하기 P의 dP는 0 이렇게 되고, 또는 이거를 이쪽으로 넘기고 마이너스를 붙여야겠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이건 적분을 하면 로그 P가 되고 이퀄 로그 V의 감마승 플러스 상수인데, 상수는 중요하지는 않죠, 사실은. 자, 그래서 여기를 다시 정리를 하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P의 감마 마이너스 감마 P V 감마 이퀄 컨스탄트 이렇게 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아디아베틱 프로세스의 경우는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을 하고요. 이거 뭐 다른 온도로 바꿨으면 PV가 T에 비례하니까 얘를 바꿨으면 이상기체의 경우에, 그러니까 PV하고 V의 감마 마이너스, 아니, V의 감마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도 되니까, 얘는 근데 T에 비례하고요. 얘가 컨스탄트고, 따라서 T, V, 감마 마이너스 1승이 컨스탄트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자, 이걸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여기 3번, 4번이라고 써놓읍시다. 자, 아무튼 아디아베틱 프로세스는 이런 관계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래프에서 그려보면, 예를 들면 이런 관계가 있고요. P하고 V로 그리죠. P하고 V로 그리면 이제 X축이 압력이고 Y축이, 아니 거꾸로, X축이 볼륨이고 Y축이 P다, 압력이다 라고 하면, 아이소서멀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온도가 일정한 경우는 이렇게 되죠. 이게 뭐냐면은 아이소서멀 프로세스. 자, 그래서 P, V가 컨스탄트인 경우죠. 자, 거기에 비해서 잘 그려봅시다. 쭉. 자, 거기에 비해서 아디아베틱 프로세스는 P의 V의 감마 마이너스 1승, 그러니까 감마 마이너스 감마가 3분의 5승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더 빨리 떨어지는 거죠. 1/V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P가 V의 마이너스 3분의 감마 3분의 5승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게 더 엑스포넌트가 마이너스로 크니까 더 빨리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시작했다면 이런 어떤 모양이 될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아디아베틱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두 프로세스를 우리가 어떤 이상적인 아이디얼 엔진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두 프로세스를 잘 조합을 한 것이 카르노 엔진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카르노 엔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특별한, 그러니까 카르노 엔진은 카르노 또는 카르노 사이클, 이 두 가지 프로세스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 일종의 리버서블 엔진인데, 리버서블 프로세스만 이용하면 다 리버서블 엔진이죠. 그 얘가 뭐하고 뭐만 이용하냐면 그 아디아바틱 프로세스하고 그 다음에 아이소서멀 프로세스 두 개의 과정만 이용을 해서 한 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한 바퀴를 이제 파라미터 스페이스 상에서 한 바퀴를 돌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 하니? 방금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게 어떤 이제 두 개의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 이렇게 그리지 말고 좀 올리고 순서를 바꿔야겠고 좀 그림 이상한데 다시 그립시다. 자, 어떤 그 저기 아디아베틱 프로세스가 하나 있어요. 아디아베틱 프로세스가 하나가 있고 그 아디아베틱 프로세스가 또 있다. 두 개가 이렇게 있고 자, 요런 자 두 개 아디아베틱 프로세스가 있고요. 대강 그리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두 개의 또 다른 아니 이게 아디아베틱이 아니라 아이소서멀. 이게 아디아베틱 프로세스. 자, 이런 걸 생각을 해요. 자, 뭐냐면 그림 좀 이상한데. 자, 얘는 그 파란색은 아디아베틱 프로세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밤색으로 쓴 거는 아이소서멀.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한 거죠. 템퍼러처가 일정한 거고. 그 다음에 아디아바틱 프로세스는 델타 Q, 그러니까 열의 출입이 없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뭘 하냐면 이게 일종의 엔진의 교본 같은 건데 전형이죠. 엔진의 전형인데 그 나중에 실제로 그 증기기관을 만들 때는 증기기관을 만드는 거하고 카르노는 거의 비슷한 동시대긴 하지만 그 다음 뭐 디젤, 가솔린 엔진을 만드는 게 다 그것의 전형이 바로 이 카르노 엔진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아이소서멀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온도가 일정하니까 여기는 이제 그 템퍼러처가 T1을 이렇게 씁시다. 여긴 T1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여긴 T2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물론 T2가 T1보다 높겠죠. 위에 있으니까. 자, 근데 이걸 어떻게 돌리냐면은 번호를 매기고 일단은 네 개의 이제 꼭지점이 포인트가 있으니까 이걸 각각 A, B, C, D라고 부릅시다. 자, 그리고 화살표를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보일 건 뭐냐면은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할 것은, 첫 번째는 얘는 리버서블 사이클릭 프로세스고요. 그 한 바퀴 돌고 나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 에너지의 경우에는 한 바퀴 돌고 나면 인터널 에너지는 변화가 없어요. 제자리로 왔기 때문에. 왜냐면 에너지는 상태의 함수이기 때문에 상태가 같으면은 에너지가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한 사이클에 대해서 인터널 에너지 변화는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엔진으로 치면은 한번 돌고 나서, 한 사이클 돌고 나서 뭐 이 에너지가 온도가 그대로란 뜻이죠. 상태가 그대로란 뜻이에요. 온도, 압력, 다른 모든 상태가 그대로니까 에너지의 변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또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델타 E가 연력학 제2 법칙에 따르면 이게 델타 Q 마이너스 델타 W라고 했으니까, 얘가 한 일은, 그러니까 얘가 열을 가했을 텐데, 열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텐데, 열을 집어넣으면은 그 열만큼 얘가 E를 가할 거고요. 얘는 이게 한 바퀴 돈 P 압력에다가 적분 P하고 V 다이그램에서 이거를 적분한 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돈. 요 면적이 바로, 그러니까 요 면적이 얘가 한 사이클 동안 한 일이 되겠죠. 사이클. 자,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제 얘가 팽창을 할 때는 열을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디아바틱한 경우에는 열의 출입이 없고요. 아이소서멀 프로세스의 경우에 얘가 팽창을 하려면은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고 일을 하는 거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는 여기에 그러니까 이 T2 요 B에서 C로 갈 때는, 일단 과정을 좀 나눠 봅시다. 요게 1번이라고 부르고, 요거 2번이라고 하고, 이걸 3번이라고 하고 4번이라고 합시다. 자, 1번 A에서 B로 가는 건 뭐냐면 아디아베틱 프로세스죠. 아디아베틱 프로세스라고 우리가 정했으니까 아디아베틱 프로세스니까 열의 출입이 없고, 근데 부피가 줄어드는 과정이에요. 컨트랙션. 그러니까 온도가 증가를 해요. 온도가 증가를 하고 T1에서 T2로 온도 증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에서 C로 갈 때는 얘가 팽창을 하죠. 팽창을 하는데 온도가 그대로라고, 아이소서멀 템퍼러처는 T에서 T2로, T는 T2가, T가 일정하게. 그리고 이제 아이소서멀이니까 뭐가 0이냐면은 델타 E 에너지의 변화가 없죠. 온도가 그대로라서 익스펜전을 하게 될 거고요. 이 경우는 익스펜전을 하니까 일을 하고요. 사실은 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열의 흡입이 있는 거죠. 열의
요 과정에서는 열에 Q2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Q2가 열이 유입되는 거죠. 열의 유입. 그 다음에 세 번째, C에서 D로 갈 때는 다시 아디아베틱 프로세스고요. 이 경우에는 내가 좀 말을 거꾸로 한 것 같은데 맞죠. 볼륨이 증가하죠. 역시 다 아디아베틱인 건 맞는데 이 경우에는 아디아베틱 익스펜전, 팽창을 하게 될 거고요. 온도는 그러니까 아디아베틱, 그러니까 열의 출입이 없는데 팽창을 하면 온도가 떨어지죠. T2에서 T1으로 온도가 내려감. 자, 그리고 다시 네 번째, D에서 A로 와서 한 바퀴 도는 건데, D에서 A로 가는 거는 온도가 일정한 거니까 아이소서말이고요. 아이소서말인데 이 밑에서는 온도가 T1으로 컨스탄트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에너지 변화는 없고요. 인터널 에너지 변화는 없고 아이소서말 컨트랙션.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컨트랙션이 되면 열이 빠져나가겠죠. Q1이란 열이 방출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완성이 돼요. 여기서는 열이 방출이 됩니다. 자, 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열의 네트, 열의 유입은 델타 Q가 아디아베틱 프로세스에서는 열의 유입이나 그 흐름이 없으니까 그 아이소서말 프로세스에서 나오는데 아이소서말 그 익스펜전을 할 때 열이 들어오고요. 컨트랙션을 할 때 열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가 그대로 델타 W 2를 하게 되는 거고요. 한 바퀴 돌았을 때 열과 그러니까 에너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얘가 이제 그대로 열이 1로 전환이 되는 거고 이거는 이 그 도형의 지금 여기서 그린 도형의 면적에 해당하겠습니다. 이거의 면적이죠. 의 면적. 그림 잘못 그렸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걸 이렇게 스키매틱하게 그리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그 이제 어떤 엔진이 있고요. 엔진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리고 그 여기 레저브가 T2가 있고 그냥 상태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분리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이게 엔진을 이제 그 작동하는 데하고 냉각하는 데하고 두 개를 분리를 하는 게 그 사실은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이제 얘는 열이 유입이 될 거고 이걸 어떻게 그릴까요? 열이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자, 근데 이제 열만 유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밖으로 일을 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그냥 그립시다. 여기 이제 어떤 기관이 있을 거고 여기에 일을 하는데 델타 W만큼의 일을 하는데 그 열이 얼마나 유입이 되냐면 여기 Q1, Q2만큼 유입이 이거 그림을 거꾸로 그래. 1, 2가 어느 게 높은 거였지? 2가 높은 거죠. sorry. Q2
Q가 들어와서 이쪽으로 Q1이 빠져나가고요.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거의 효율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가스를 쓴다. 가스를 쓰면 결국은 이 Q2만큼의 그 가스를 써가지고 Q1은 버리는 거고요. 나머지 델타 W만큼의 일을 하는 거죠. 물론 이거 버리는 게 하나도 없으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나중에 보일 거고요. 에피션시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Q2에서 델타 W만큼. 물론 이제 Q1이 제로이면 좋겠지만 impossible. 그러니까 나중에 보일 거예요. 나중에 볼 거고.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고 나면 내 델타 W가 다른 게 아니라 그 델타 Q니까 델타 Q하고 똑같을 테니까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한 사이클에 대해서 얘는 Q2에서 Q1을 뺀 거고요. 그래서 Q2 빼기 Q1 이렇게 쓸 거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Q2분의 Q1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 자, 한 가지 더 보일 것은 우리가 얘가 이제 1 마이너스 온도하고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일 겁니다. for the 카르노 엔진에 대해서. 사실은 카르노 사이클에 대해서. 근데 그 카르노 사이클 뿐만 아니라 어떤 any other 그 리버서블 엔진에 대해서도 성립을 합니다. 자, 그걸 이제 우리가 보일 텐데 카르노 사이클에 대해서. 자, 그걸 보이려면은 이 정량적인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Q1, Q2하고 그 시스템의 상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아이소서멀 프로세스는 비교적 잘 알고 있고요. 아이소서멀 프로세스는 잘 알고 있는데 아무튼 자,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B에서 C로 가는 예를 들면 이 아이소서멀 프로세스에 대해서 먼저 해보면은 아이소서멀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번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2번 과정이면은 뭐냐면 이 그림을 다시 잠시만 여기서 한번 카피를 해서 똑같이 자, 2번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온도가 일정한데 그 열이 유입이 되죠. 열이 유입이 돼갖고 아이소서멀 엑스펜전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팽창을 하게 되냐면 얘는 B에서 C로 하는 것의 1이죠. 과정의 1이고 얘는 B라고 하는 상태에서 여기 상태에서 C로 가는 상태로 갔죠. 그래서 볼륨이 이제 증가를 할 텐데 P, D, V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온도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얘를 그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을 쓰면 P는 V분의 NKT 이렇게 쓸 수가 있고 T2 그렇죠? VA VB 자, 이게 DV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NKT2는 일정하니까 밖으로 끄집어내고 1/V는 적분하면 로그니까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4번 컨트랙션을 하는 경우에는 컨트랙션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Q1인데 Q1만큼 빠져나가는 게 이건 사실 마이너스 Q1이 NKT1의 로그 아니 V D에서 A로 가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얘를 이제 부호를 바꾸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A하고 D하고 서로 바꾸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됐고요. 이거를 우리가 번호를 붙입시다. 이거를 A라고 부르고요. 이걸 B라고 부릅시다. 자, 그리고 이제 아디아베틱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구한 그 온도하고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해도 되지만 온도와 부피의 관계가 얘가 일정하다고 그랬죠. 컨스탄트라고 했으니까 그 B에서 C로 갈 때는 그러니까 이 B하고 C에서 과정에서는 온도가 템퍼러처가 T2로 일정하고 그 다음에 A하고 D하고 A 사이에서는 템퍼러처가 낮은 온도로 T1으로 일정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쓸 수가 이걸 적용을 하면 VA하고 B 그러니까 아디아베틱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갈 때 온도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거를 만족을 하겠죠. 그래서 AB 과정에서는 VB는 자, 이거는 AB 과정을 생각하는 거니까 1번 과정을 생각하는 거죠. 여기 이 경우에는 이걸 적용을 하면 이거의 감마 마이너스 1승이 온도는 뒤집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A 상태일 때 온도가 T1이고 B 상태 온도가 T2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또 어떤 그 3번 과정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아디아베틱 프로세스로 얘를 3번 과정에 적용을 하면 T2일 때가 C이고요. 그 다음에 D일 때는 D1이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도 쓸 수가 있죠. 자, 근데 요거를 바로 요 이퀄리티를 생각을 하면 그대로 감마 마이너스 1승이라고 하는 엑스포넨트를 지워도 상관이 없고요. A분의 VB가 VD분의 VC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뭐 살짝 바꿔가지고 얘를 VD분의 VA는 VC분의 VB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3, 4번식에 적용을 하면 3, 4번식이 아니라 A, B 아까 얘기한 요걸 적용을 하면 여기요. 요거랑 요거를 적용을 하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D분의 VA는 우리가 B번식에서 이게 익스포넨셜의 NKT1분의 Q1이 되죠. 자, 그리고 요거는 A번식을 적용을 하면은 요거를 적용을 하면 요거는 익스포넨셜의 NKT2분의 Q2가 되겠죠. 자, 근데 두 개가 같다는 뜻이죠. 요건 A번을 적용하는 거.
자, 다른 말로 하면 따라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T1분의 Q1이 T2분의 Q2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또는 Q2분의 Q1이 T2분의 T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efficiency가 이렇게 써진다는 거 이야기했는데, 자, 이게 이렇게 따라서 efficiency가 원래 정의에 의해서 1 마이너스 들어간 열에서 2를 한 양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얘가 그대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카르노 엔진의 효율이고요. 리버서블 엔진의 효율이 되겠습니다. 자, 이 효율은 우리가 원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효율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연력학 제2법칙과 관계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열 효율은 보통 엔진의 효율은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 마이너스 T2분의 T1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나중에 연력학 제2법칙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